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새해 증시가 밝았습니다. 자, 2020년 첫 거래일인 오늘 시장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희망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한 것이 지금 2020년 증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의감과 희망, 요 두 감정이 공존하고 있지만, 자, 2020년 증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깨는 가볍다. 예. 요 의미, 엄청나게 큰 의미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대 시작을 알리는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글들과 자료들을 뒤적거리다가요, 문득 작년에 제가 첫 거래일에 올렸던 증시토크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증시토크 제목을 이렇게 적었었어요. 2019년 증시 오리무중이지만 안개 뒤에, 이런 식으로 쓰면서 2019년 증시 자체가 오리무중을 걷는 기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금 202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2020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처럼 오리무중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희망도 있고 회의감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어깨에 짊어진 짐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 시장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 호재와 악재들,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호재와 악재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호재와 악재를 이야기하자라고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요,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 2020년 연말이 되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와 악재들이 연말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갑자기 연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좀 소설을 쓴다든가 상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변수들만이라도 확실히 체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변수들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긍정적인 변수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자, 월별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작년에, 자, 우리나라의 수출이 작년 하반기 들어서 두 자릿수 때 제법 큰 폭의 전년비 감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자, 지난 12월부터 해서 자, 수출 감소폭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자,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인데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될 때 채찍 효과에 거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10%대의 수출 감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자,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이라도 좋으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증시가 지금 증시 상황과 지금 수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자, 12월에 수출 감소폭이 마이너스 5.2%로 크게 그 전달에 비해서 개선된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수출이 이런 분위기라면은 올해 초에
다시 전년 대비 플러스 반전할 수가 있겠죠. 수출이 다시 플러스 반전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은 긍정적인 변수에서 계속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중무역협상 1단계 합의, 예, 그 소식은 가장 좋은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변수 두 번째는요, 경기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자, 2017년 후반부터 해서 자, 오랜 기간, 예, 거의 2년여 넘게 예,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노란색 선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중국, 회색 선이 미국입니다. 자, 이게 이제 OECD에서 자료를 취합한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작년 초반부터 해서 턴어라운드 했고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작년 10월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선행지수가 왜 중요하냐? 바로 경기 선행지수와 주가지수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상의 종합주가지수 노란색 선과 경기선행지수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요. 자, 매우 밀접하게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선행지수와 주가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0.3 수준입니다. 즉 경기선행지수가 추세적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주가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 오랫동안 억눌렸던 사라졌던 모멘텀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변수인데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계속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겠지만,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정적인 변수는 시간과 주가지수 위치가 만드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정적인 변수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매가 부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부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냐? 이 과정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연기금의 절대적인 존재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기금의 전체 금액의 거의 한 90%를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7.3%예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 가면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게 최신 자료인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주식 평가액이 얼마인지 그런 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주가지수 상황에 따라서 연기금, 국민연금이 얼마나 주식을 더 사야 되고 또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지수 2200포인트에서는요 중립입니다. 자,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뭐한 그런 중립 상황인데, 주가지수가 2300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요게 좀 증시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 2500포인트에 가게 되면 16조 9천억 원, 허허허허, 엄청난 매도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연기금에서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너무 부정적인 재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증시가 하락하면 연기금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연기금의 대규모 연속 매수세,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8월 말부터 해서 25일 연속 매수세가 나왔던 것이, 연기금이 시장이 하락하니까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자동으로 자산 배분 전략상 국내 주식을 샀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매물 부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는 만약에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 가게 되면은 거의 45조, 예, 대략 45조 원 가까운 매도를 쏟아내야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자, 그 부담을 누가 안아줄 것인가? 그거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저게 그 과정에서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만약에 저 매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 3,000에 도달했다. 45조 원의 국민연금의 매도를 다 이겨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증시가 하락하면 3,0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간과 주가 지수가 만드는 명확한 부정적인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주가 지수가 만드는 부정적인 변수, 잠재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 확실한 거, 타임 스케줄에 의한 확실한 악재는 5월, 8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MSCI 이머징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을 주었죠. 자, 2018년에 중국 A주를 편입하는 그 스케줄에 전체 스케줄의 5%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20% 선까지 진행을 했고 2020년에도 비슷한 수준 15%포인트 늘어나서 35% 선까지 스케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어느 정도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주가 지수가 큰 변수인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물이 제법 크게 쏟아지는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에 의해서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주가 지수가 만들 거의 명확한 변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하게 되면요. 주식 양도세 시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자, 올해 봄이나 여름, 초여름 정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 의뢰한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정책들이 기재부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주식 양도세 이 부분은 연구 용역을 맡은 데서 주가 지수가 뭐 지금 2200포인트 요 부분에서 봤을 때 양도세 시행하는 게 별로 실익이 없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양도세 전면 시행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에 하필이면 주가 지수가 강세장이어서 2500, 3000포인트 이렇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연구 용역 맡은 데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어머, 양도세 돌려봤더니 증권거래세보다 양도세를 받는 게 더 따봉이네.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증시 강세장이 찾아오면 주식 양도세 시행도 빨라진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989년에 일본이 버블 시기 때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일본 사례가 분명 존재해요. 불편한 지질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또 다른 요인, 바로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자, 워낙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팔아가지고 다른 부동산 사요 이런 식의 시장 분위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저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요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완만한 시장 상승이 수개월 이상 이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군중심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것 또한 어쨌거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장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던져지는 부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타임 스케줄과 주가 지수 위치에 따른 긍정적인 재료, 부정적인 재료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재료를 넘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역대급의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싼 적이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재료가 지금 펑 다가와서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 오히려 부담 없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깨가 가볍다라고 표현을 드린 게 지금 여기서 증시가 하락한다. 뭐 또다시 작년처럼 뭐 1900 간다 하더라도 자, 연기금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빠른 반등, 소위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트램펄린 효과가 발생되면서 시장이 정말 한두 달 만에 확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증시가 더 하락한다 한들 초저평가된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부담 자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밑에 바닥은 작년에 확인했어요. 떨어지면 연기금의 매수, 초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때문에 저가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네 하는 것을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가벼운 것입니다. 자, 대신에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지겠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가볍게 가볍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에 대한 사람들의 냉랭한 분위기, 이런 심리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한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군중 심리의 냉랭함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각해 주세요. 템플턴경의 투자 격언입니다.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감에 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선을 긋고 있죠. 회의감에 자라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이 회의감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낙관 속에 성숙하고 행복 속에 사라진다. 이 투자 격언이 있는데 아직 이 뒷부분은 제대로 지금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회의감에 자라며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위치인지 저 투자 격언이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증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려운 중에서도 2019년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자, 2020년. 자, 우리 어깨 가벼워졌으니까 슈퍼 사이야인처럼 드래곤볼에 나오는 슈퍼 사이어인처럼 가볍게 우리 투자 이어가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죠.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2020년 우리 애청자님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힘내서 증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